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오늘 아주 위대한 기업인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폴 앨런이라는 분이 별세했는데 65세로 별세했습니다. 너무 일찍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폴 앨런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서 컴퓨터 광이던 빌 게이츠를 만나서 두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M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C,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만들고 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분은 일찍 이 혈액암이 발견되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는 MS를 떠났습니다. MS를 떠나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이 자선 사업을 하고 고향인 이 시애틀에서 프로농구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 인수를 하고, 그리고 시애틀 시호크스라는 NFL 미국 프로 풋볼 팀을 구단주가 되어가지고 이 슈퍼볼에서 우승하도록 만들고 했습니다. 아주 멋진 생애를 산 분인데 2009년에 완치되었다는 이 병이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에 세상을 바꾼 분입니다. 65세의 생애에 세상을 바꾼 분입니다. 요새 65세에 돌아가셨다 하면은 요절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사는 것이 위대한 인물의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인물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90까지 살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62세에 돌아가셨지만은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수무강이라든지 무병장수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고, 그렇게 되다가는 이 지구가 만원이 돼가지고 아마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구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죽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새 1945년생이니까 나이가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하보다. 또 유권자 통계를 내면은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 이상이 똑같습니다.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급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각자의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 것이냐. 한국적인 사정에서는 곱게 늙기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것이냐, 즉 용감하게 늙을 것이냐. 곱게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는 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곱게 늙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한국은 곱게 늙기만 해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서는 곱게 늙고,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늙어야 합니다. 곱게 늙고 용감하게 늙는다. 이게 한국 노인들이 다른 나라 노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인이라고 하면
70대 이상으로 꼽겠습니다. 위대한 세대입니다.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단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판단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되어가는 꼴에 대해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선택한 세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토마스 제프슨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주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30대는 30대의 삶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니까 70대가 이러쿵 저러쿵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다만 충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고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 현장에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이 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노인이 태극기를 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태극기를 흔드는 노인이 더 아름답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럼 태극기를 들 때는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점에서 또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이야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몸가짐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드레스업이라고 그러죠. 드레스업. 드레스업. 옷을 잘 입자. 넥타이 매고 태극기 흔드는 노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일하고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런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노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소설에 나오는 산티아고 노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많아도 혼자 배를 몰고 나가서 상어와 격투를 합니다. 1대1로 싸웁니다. 그래서 상어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끌어오는 사이에 다른 상어들이 다 살을 다 먹고 해체해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허무한 싸움이죠. 그러나 그렇게 허무한 결과를 빚을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인간이 위대하긴 것이죠. 개인이 싸웁니다. 노인은 단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은 원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온 사람, 두 번째는 바보, 세 번째는 젊은 사람. 왜냐? 이 사람들은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조직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러나 개인이 강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쓰러지면 도서관이 불타 없어지는 것 같고 같다고 합니다. 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노인은 곱게 늙기 위해서 또 용감하게 싸우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저는 첫째,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좋은 목적에 써야 합니다. 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좋은 방향에 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남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지압 장군이라고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분이 100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0대 후반일 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손 체조하고 매일 남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남을 생각하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남을 생각합시다. 이웃, 나라, 가난한 사람
북한 동포 남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자기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쓸 게 있습니다. 회고록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위대한 일도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면은 후대에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놓고 기록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게 됩니다. 없었던 게 됩니다. 예수가 왜 위대합니까? 바로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제자의 기록이 없었으면 예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돈을 쓰자, 시간을 쓰자, 그리고 회고록을 쓰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곱게 늙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행정학자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이시던 유종해 선생께서 원래 미술을 맞아가 88살 미술을 맞아가지고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참 원로학자의 그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아주 많은 역사적 해안도 있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행을 하시면서 쓴 걸 보면은 다른 기행문에서 읽기 어려운 이 통찰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역사에서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때 개신교도들이 상당히 유리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천주교한테 지게 되는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이 위그노가 탄압을 받자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로 빠져나가서 개신교도들이 영국의 산업혁명, 네덜란드의 산업혁명, 독일의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개한 이 잘 누른 방법 10계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7계명인데 여기는 10계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적었어요. 첫째, 나이 들수록 콜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화를 먼저 걸자. 전화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를 따지지 말고 전화를 걸어줌으로써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 전화를 먼저 걸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취어업. 가능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험담하지 말고 서로 덕담을 하자. 취어업 하자. 북돋우자. 격려하자는 뜻이겠죠. 취업, 격려하자. 노인이 격려하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생각하면 아이고 잔소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격려하자. 덕담하자. 세 번째가 클린업. 몸을 깨끗이 하자. 네 번째가 드레스업. 옷을 정장을 하자. 잘 입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몸이 좋으니까 옷이 좀 그렇더라도 넘어가는데 나이 많으면은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옷으로 받쳐주자 이 말이죠. 드레스업. 그런 점에서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태극기를 들 때 더 빛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업. 사사로운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양보하자는 뜻입니다. 기브업. 그 다음에 킵업. 킵업은 뭐냐 하면은 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인터넷을 보고 뭐 KBS, MBC는 볼 필요 없겠지만 TV조선 또는 CNN, BBC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깨어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자신을 맞추자. Keep up입니다. Keep up.
그다음 페이업. 남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지갑을 열자. 지갑을 열자.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8번째가 리프레시업. 리프레시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참신하게 생각을 하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자. 과거 이야기, 나이 많은 분들이 모이면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면은 과거에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여러 번, 10번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참신하게 생각하자. 리프레시업. 쇼업. 이 말은 뭐냐면, 쇼업은 뭐 자랑하자는 그런 뜻의 쇼업이 아니고요. 쇼업은 나와달라는 모임이 있으면 나가자. 이겁니다. 나와 주십시오 하는 모임에는 나가자. 나가주자는 겁니다.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더구나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은 좌파는 조직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이 조직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개인의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나 교제는 해야 합니다. 에드먼 버크라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의 원조라는 분이 영국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당이 작당을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은 교제를 해야 한다. associate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씩 차례로 당한다. 보수가 좌파처럼 작당할 필요 없지만 보수는 서로 교제를 하면서 교류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associate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모임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좋고, 그러나 그런 자리에 나가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다음 10번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shut up. 말은 줄이자. 말을 적게 하자는 겁니다. 말을 줄이자. 노인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우선 자기 과시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를 들면은 마이크를 들기까지는 머뭇머뭇하다가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 안 오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을 안 지킵니다. 5분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10분이 보통입니다. 아니 15분, 30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한 이야기니까 길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정보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한 이야기를 설교조로 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ut up, 말을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플러스 한국의 노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손발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고록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